고음을 낼 때 목소리를 지르게 되는 건 인간의 본능이고 우리는 노래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 지르지 않고 목소리를 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두가 쉽게 체험해 볼 수 있는 솔루션을 준비해 봤으니까 여러분도 편하게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보컬 코치 에이든입니다. 저음은 이렇게 어렵지 않긴 하는데 고음은 왜 이렇게 내기 힘든 걸까요? 도대체 왜 지르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여러분이 고음을 낼 때 지르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요. 지르지 않게 노래하는 플랜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볼 거예요. 먼저 우리가 노래를 할 때 왜 지르게 되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원래 우리 목소리가 생물학적으로 하는 일이 뭔지 알 필요가 있죠.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어요. 생물학적이라는 건 원래 주어진 타고난 기능을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목소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원래의 기능. 본인이 태어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이나 아니면 TV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갓난아기를 볼 때가 종종 있죠. 이 갓난아기는 울기만 해요. 웃거나 울거나 우는 법을 따로 배우진 않았지만 엄청나게 우렁찬 소리로 울어요. 아기가 이렇게 우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해요. 불안하거나 배고프거나 졸리거나 쉬있거나 응아했을 때. 우리 목소리의 원래 기능은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감정을 더 확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더 크게 소리 내려고 하는 건 인간의 본성인 거죠. 자, 주제로 돌아와서 우리가 노래를 할 때 저음에서는 좀 질러내도 크게 부담이 없어요. 문제는 이렇게 질러서 내는 저음은 고음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남자분들은 여기 2옥타브 솔 정도 되면 부담이 슬슬 오기 시작하실 거예요. 여자분들은 평균적으로 2옥타브 라 정도 되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성종에 따라서 더 높거나 낮은 부분에서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서 아까 처음에 했던 얘기가 오버랩돼요. 뭔가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운 소리를 본능적으로 질러서 커버하려는 거죠. 이렇게 내다가 더 이상 목소리가 올라갈 수 없는 한계까지 올라가게 되면 결국엔 목소리가 뒤집어질 거예요. 삑사리. 물론 간혹 잘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분들 중에도 노래를 부르고 나서 목이 쉽게 지치거나 쉬어버리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우리는 이제 지르는 목소리가 아니라 노래할 수 있는 목소리 훈련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다리는 본능적으로 걷기 위해 존재하죠. 이 다리로 훈련을 해서 현란한 탭댄서가 되는 개념과 같아요. 목소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르지 않고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지르지 않고 어떻게 고음을 내는 연습을 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한 솔루션은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하게 정리했어요. 왜 복잡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않았냐면 보컬 트레이닝은 사람마다 다른 솔루션이 필요해요. 체형이나 버릇, 컨디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가 쉽게 체험해 볼 수 있는 솔루션을 준비해 봤으니까 여러분도 편하게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고음에서부터 내려오는 연습을 해볼 건데 시작음은 편안하고 가벼운 상태에서 시작해 볼 거예요. 발음은 E로 해볼게요. 이게 좀 익숙해지셨으면 이제 밑에서 위로 이것도 좀 자연스러워지셨나요? 그럼 이제 다시 아로 해볼게요. 이때 체크 포인트는 이와 비슷한 감각으로 최대한 아를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자, 부드럽게 움직여지시나요? 부드럽게 잘 움직여지고 있다면 지르지 않고 노래하기 첫 단추는 끼워진 것 같네요. 근데 저는 발라더라서 저는 락커라서 저는 재즈 보컬리스트라서 스타일이 좀 다른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죠.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건 아주 단순하고 아주 심플하게 지르지 않고 목소리를 사용하는 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스타일적 차이는 목소리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그 다음에 얘기가 되겠죠. 자, 정리를 하자면 고음을 낼 때 목소리를 지르게 되는 건 인간의 본능이고 우리는 노래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 지르지 않고 목소리를 내는 훈련을 해야 돼요.